안녕하세요. 사람들입니다. 우린 중요한 것만 골라 배반하는 쓰레기들 속에서 살고 있어. 조세희 작가의 소설집 중 하나인 우주여행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얘기하기에 앞서 이 문장을 가장 먼저 기억해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배반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나에게 있어 스스로가 배반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부끄럽게도 배려라는 가치를 가장 많이 배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나 하나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궁핍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지금껏 배려하는 척만 했지 실제로는 무엇 하나 타인을 위해 기꺼이 품을 내어준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만 골라 배반하는 쓰레기라는 이 말이 저에게 하는 말 같아서 아찔하게 느껴졌던 것이겠죠.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모든 걸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배려라는 소중한 가치를 한결같이 간직하고 진실되게 전하는 사람을 볼 때면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인식됐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만 골라 배반하는 쓰레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협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나 자신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핵심적인 문장이라 생각하는 위의 구절은 저에게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현실이라는 지옥에 있기에 천국을 꿈꾸지만 결코 천국에 닿을 수 없는 운명 같은 현실은 오늘날 쓰이는 금수저 또는 흙수저 따위의 단어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천적인 환경의 차이는 개인의 가치관을 뒤바꾸고 어떤 종류의 결핍을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극복할 수 없는 무력감 같은 것이 온 마음을 뒤덮었던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옥 속에 사는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울음이 나와도 소리 내면 안 되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과 흐르는 눈물을 참아내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런 상황이 괴롭고 피로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우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황이 부럽게도 느껴졌던 문장입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기에 그런 슬픔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날의 현실이 언젠가는 서로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의 문장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사랑이 없는 욕망만을 가지고 죽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안다는 건 욕망이 아닌 사랑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옛날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에서야 이런 문장들을 다시금 떠올려 볼 때면 부끄러운 마음이 한껏 들이치는 걸 느낍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았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여운이 남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아닌 욕망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죽은 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남겨봅니다. 이제 궤도의 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셋째를 보내면서 윤호는 저희들이 가져야 할 어떤 과제를 떠올리고는 했다. 그 과제란 사랑, 존경, 윤리, 자유, 정의, 이상과 같은 것들이었다. 사랑, 존경, 윤리, 자유, 정의, 이상.
모두 과제와 같이 어렵고 하기에 벅차게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위선적이지 않은 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았을 때 마치 실현할 수 없을 것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는 어떤 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보았을 때 생각이 더욱 깊어졌죠. 나는 어떤 사랑, 어떤 존경, 어떤 윤리, 어떤 자유, 어떤 정의, 어떤 이상을 품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어떤 사랑을 품고 계시나요? 비록 올바른 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행복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올바른 이상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클라인 씨의 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그걸 알아야지. 찢어질 것처럼 아파. 클라인 씨의 병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프더라도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사랑의 가치를 좀 더 어울리게 보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처받은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찢어진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궤도회전에서 발췌했었던 사랑, 존경, 윤리, 자유, 정의, 이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랑과 존경, 윤리와 자유, 정의와 이상으로 나 자신과 사람들의 찢어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입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 아제비 꽃줄기에게까지 머물게 한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따스하게 느껴지는 이 말이, 가장 어울리게 느껴지는 이 말이 생각보다 현실에서 가장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어째선지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어렵고 벅차게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의 문장입니다. 자넬 싫어하지는 않아. 무서워해. 내가 무서워하는 건 자네 마음이야. 살아가며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건 내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에 관해서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의 마음을 가늠해 보려는 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절대 알 수 없기에 상대방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둡고 두렵게도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이기에 누구보다도 타인을 믿을 수 있고 누구보다도 타인에 의해 절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과 같은 마음을 누군가에게 받아보았고 어떤 마음을 자신이 먼저 깨버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문장이 꽤나 흥미롭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걸까요? 문득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소중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그런 책입니다. 소중한 가치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책. 수많은 난장이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무수히 많으니까요. 그건 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을 넘어서서 또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보와 인권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해야 할 때면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무언가를 규정짓고 너와 나를 구분짓는 습관은 인간의 오랜 본능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사이에는 언제나 배려라는 가치가 변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이기주의가 하나의 권리가 되어버린 현실에서는 더더욱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던 책입니다. 분명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도 스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이런 위선적인 글을 쓸 뿐입니다. 배려라는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고 적어보았지만 서두에 말했듯이 나는 무슨 배려를 하며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니까요. 그 단어를 쓰고 생각하게 되면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내 경험은 빈약하고 궁핍하게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평소 닿지 못했던 생각들에 접근해보고 고민해보고
스스로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올바른 행동들을 실천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스스로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넓고 깊은 배려심에서 끝도 없이 발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어렵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배려의 가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한결같이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려라는 가치가 죽지 않았다면 난장이는 죽음이 아닌 삶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이 책을 덮어봅니다. 지금까지 조세희 작가의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포함한 12편의 소설 중 6편의 소설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들을 필사해보고 저라는 사람이 느낀 생각들을 말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밀한 궁금증을 남기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